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술만 하면 되거나 네. 약만 먹어도 되시는 분인데 그냥 냅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다나 성형외과에 제가 또 와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성형외과 대표원장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재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두피 문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여기 지금 두피 문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요? 와, 네. 와, 병원 중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두피 문신을 받아가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두피 문신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네네. 원장님 찾아뵙고 네. 말씀 여쭈려고 왔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네. 두피 문신 너무 무분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조금 두피 문신을 받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두피 문신은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던 문신을 두피에 이제 적용해서 네. 이제 사용하는 기법인데 네. 이제 여성에서의 정수리 탈모, 네, 남자도 정수리 탈모, 네. 그다음에 남자에서 민머리 두피 문신, 네. 그다음에 두피 내 다양한 흉터. 이제 요 네 개가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봐서는 두피 문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민머리 두피 문신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가장 요즘에는 노후드 한 3단계 뭐 약 먹고 이식 조금만 하면은 평생 머리 기르고 스타일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샵에 가면 밀고 문신해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네. 민머리 두피 문신은 아주 심한 탈모인 사람, 중등도 이상의 탈모를 가진 사람, 네. 후두부 모발이 좋지 않다든지 모발이식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약물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민머리 두피 문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한국인에서는 민머리 두피 문신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뒷머리가 서양인에 비해서 되게 적고 네네네. 두피 비침도 많고 두피 비침이 많다는 거는요, 머리카락의 어두운 색, 검은색과 밝은 피부 사이에 컨트라스트 때문에 나타나요. 한국, 일본, 중국 사람이 네. 전 세계에서 컨트라스트가 가장 높아요. 한국인이 수술도 잘해야 되고 모낭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고 약 잘 먹어야 되고 모발하는 의사가 두피 문신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무기라는 거죠. 이걸 받쳐주지 않으면 후두부가 상대적으로 이식 부위에 비해서 잘 고갈되는 한국인의 특성상 이 두피 문신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수리 탈모에서 모발 이식만으로 다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두피 문신이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절개 흉터에다가 문신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절개 흉터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언뜻 비쳐 보이는 그 절개 흉터의 느낌을 줄이는 데에는 유용해요. 근데 특히 민머리를 한다 했을 때 두피 문신만으로 완벽한 커버는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절개 흉터가 잘 보이는 이유는 절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단위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절개 흉터는 점의 형태로 남기 때문에 비절개 채취 흉터도 좋은 적응증이 되고요. 정리하자면 그냥 정수리 탈모, 민머리 탈모 흉터, 그 다음에 이제 모발이식 수술의 보완제, 보완제. 예. 네, 그 다음에 뒷머리 흉터 커버제, 이렇게 5개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민머리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부터 탈모가 있으면 빡빡 밀고 문신, 네. 예, 이게 아니고 네. 그중 민머리는 탈모가 되게 심한데 뒷머리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될 때, 뒷머리 상태가 안 좋을 때, 혹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할 때, 네. 아니면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수술에 적응증이 안 될 때, 네네. 요런 때는 민머리 두피 문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근데 그 민머리 두피 문신 얘기가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네. 이분은 지금 뭐 탈모 스트레스로 오셔가지고 내가 머리를 싹 밀어드리고 시원하게 저 느낌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술만 하면 되거나 네. 약만 먹어도 되시는 분인데 그냥 냅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탈모 치료 모발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상상을 초월하는 문신은 너무 많이 하고 오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저는 민머리 두피 문신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네네. 첫째는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탈모가 온 것인지 진단을 정확하게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네. 진단과 치료 방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약만 먹어도 좋아질 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면 무조건 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서 참. 두피 문신은 탈모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맞아. 모든 탈모 환자를 다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정말 이건 편집해도 상관없는데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그 유튜브에 나오는 비포 애프터에서 올라가는 게 그럼 의료법 위반인 거예요? 시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홍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한글로 두피 문신을 검색해보면 검색되는 게 수십만 건 있습니다. 수십만 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우리가. 다 의료법 위반이었던 거네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말씀 들으니까 그건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머리 밀고 두피 문신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안 하고 그런 걸 다 스킵하고 바로 하는 게 그런 너무 것도 알려져 있죠.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너무 우리 사회가 경쟁적이고 맞아. 좀 상업화돼 있고 외모지상주의도 네. 너무 세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민머리 두피 문신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모발 이식이냐 민머리 두피 문신이냐 이거는 딱 처음 갈 때 갈림길인데요. 이 두 길은 다시 만나지 않아요. 모발 이식을 해버리면 민머리는 다시는 못해요. 뒷머리 흉터 때문에. 안 돼요.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못 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의사라고 다 훌륭하고 고귀하고 뭐 양심 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그 환자의 앞날을 내다보고 또 다양한 치료 옵션 중에 두피 문신은 하나로 간주하고 그 길을 권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두피 문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방법으로 민머리 두피 문신을 선택하셔라. 병원은 그거를 정확하게 플랜도 짜주고 제대로 진단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업체들은 무분별하게 시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의학적 전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모발로만 이제 20여 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네. 저 지금도 한 달에 논문을 1, 20편씩 읽고 계속 공부하는데 그 업체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를 탈모 전문가라고 칭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심금을 울리십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는 기술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치료의 일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들이 돈에 환장해서 그런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피 문신은 탈모 치료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다. 여성분들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성분들도 두피 문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제 지인이 여성분이니까 헤어라인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라인에 이 정도 가까이 보니까 퍼렇게 이제 번져 있는 거죠. 자칫하면 치명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괜찮은 건지. 헤어라인에 이제 문신하는 거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색칠하는 거, 하나는 선으로 이렇게 긋는 거, 네. 그다음에 미세하게 점으로 찍는 거가 예.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다 권유되지 않습니다. 다 어색해요. 또 하나는 아까 파랗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였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까만색으로 보이는 문신은 없다니까요. 표피 밑에 진피에 잉크가 침투해요. 네네. 그러면 요 위에 표피를 투과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목욕탕에서 샤워 부스에 불투명 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 컬러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쵸. 네. 아. 이 색이 왜곡돼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에서는 붉은 빛은 흡수해버리고 피부가 파란색 계열은 반사예요. 그래서 손등이 이거 파랗잖아요. 혈관. 이거 예, 그쵸. 파랗죠. 예. 이거 칼로 딱 잘라서 보면 빨간색. 빨간 혈관이에요. 그러네요. 심지어는 빨간색도 파랗게 보여요. 근데 왜 두피 문신을 할 수 있냐? 미세한 점으로 찍잖아요. 점이 아주 작으면 까만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을 못 하는구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작은 점을 찍는 게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색칠을 하거나 예. 줄이 되면 그거는 제대로 파란색으로 보이겠네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해됐다. 이게 완전 이해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건 논문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레이저로 지우거나 심어서 감추는 방법이 있는데 M자나 이런 데가 너무 넓어 보여서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위를 심어서 가려버리면 간단하죠. 네. 레이저로 지우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심어서 가리는 분들이 많긴 해요. 아. 근데 어느 정도 면적을 어떻게 했는지는 좀 병원에 오셔서 저희랑 봐야 돼요. 상담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라고, 이거 가라고 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진짜 너무나도 궁금했고 너무나도 진짜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이 두피 문신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신 오늘 이게 박재원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두피 문신에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찾아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